안녕하세요. 2021년 혁신리더 3기 성과 보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재개발부에서 혁신리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혁신리더 사업은 2019년 다시 청소년이다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청소년 분야의 미래를 선도할 젊은 혁신 리더를 선발하고 지원하여 청소년 현장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3기 혁신 리더에는 총 14명의 혁신 리더가 바쁜 현업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어 청소년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각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혁신 리더가 1년간 진행하였던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성과 보고에는 청소년 현장의 변화와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관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소에 모이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성과 보고회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문자와 이미지 위주의 기존 컨텐츠에서 영상 컨텐츠의 시대로의 혁신을 이끈 유튜브 또한 창업자 스티브 첸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친구들과 저녁 파티 영상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려던 스티브 첸은 문자나 음악과 달리 영상 공유 방식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티브 첸의 작은 아이디어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플 중 하나인 유튜브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혁신 리더가 시작한 프로젝트가 지금 당장 청소년 현장을 뒤바꿀 만한 엄청난 프로젝트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시작과 도전이 청소년 현장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혁신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성과 보고에는 총 5개의 프로젝트 팀이 각 15분 내로 프로젝트 성과 발표를 하게 되며 발표 후에 내부 심사위원 평가, 청소년 현장 평가단 평가, 대중평가 3가지 평가의 합산으로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됩니다. 먼저 내부 심사위원 평가는 혁신리더 공동운영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부 심사위원 4분이 확산성, 현실성, 참신성, 도전성 등 항목을 평가합니다. 그럼 내부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광호 이사장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원장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재개발본부 천왕우 본부장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 이윤주 실장님, 총 4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현장 평가단은 사전에 선발된 20명의 청소년 현장 전문가와 혁신 리더 1, 2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 평가단 여러분들께서는 사전에 보내드린 URL로 접속하여 심사를 해주시고 모든 발표가 끝난 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중평가는 온라인으로 성과 보고회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5개의 팀의 발표가 모두 종료된 시점에서 약 10분간 투표가 진행되며 투표 URL을 마지막 발표팀이 종료가 되면 고정 댓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중평가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과 보고의 발표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팀 짝짝짝 세바처 팀의 청소년 활동 커뮤니티 띵두 발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팀 상담 인식 개선팀의 청소년 기관 및 프로젝트 홍보 발표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팀 스스로 활동 청소년 정책부대팀의 살펴봐요 지역사회 해봐요 청소년 활동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팀 꿀팁 모아팀의 청소년 노동 프로젝트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발표팀 100만 유튜버 올랑촐랑팀의 100만 유튜버로 가는 험난한 여정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짝짝짝 세박자팀 성과보고의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 리더 모아 3기의 3명이 모여 손뼉을 함께 맞춰가고 있는 세박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혁신 리더로 함께하게 된 계기는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이유는 더 나은 청소년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또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첫 만남을 가졌을 때 모두가 함께 고민했던 청소년 현장과 활동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세박자팀은 이렇게 2가지 답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이 함께 모여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청년과 청소년이 함께 소통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축이 필요하다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먼저 청소년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청년과 청소년의 소통을 이끌어내고 지역사회 속 참여 저변을 확대하자라는 결론을 도출했는데요. 그 첫 실행으로 처음부터 거버넌스가 아닌 활동 커뮤니티 형태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저희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진행했습니다. 커뮤니티명은 생각하고 즉시 실행하자는 의미의 띵두로 설정했고, 가장 먼저 세박자 팀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네트워크망 형성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월 1회씩 지금까지 총 6회 회의를 통해 서로의 활동을 보고하고 피드백함으로써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다잡고 단계별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자 개별 활동 역시 진행했는데요. 먼저 제가 속해 있는 영남권 지역인 울산에서 저는 울산 지역 내 청년 커뮤니티 단체인 청년 다가가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하는 활동을 진행했고, 청소년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더욱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또 청소년 연합 동아리 간의 모임을 추진하면서 지역 내 청소년들이 함께 만나는 시간 역시 가졌고요. 운영하는 동아리 내에서 말벗 한 스푼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종 충청권을 담당하고 계시던 이주원님은 혁신 리더 모아 이전의 기수 몇 분을 직접 찾아뵈어 자문을 구하기도 했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함께 주변 청소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서로가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활동진흥센터 등을 통해서 청소년 담당 선생님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센터장님들의 조언도 구하면서 네트워크의 기반이 탄탄히 다져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권을 담당하는 이재우님은 주로 외부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박람회에 참여하거나 여러 청소년 단체와의 소통을 진행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향후 저희 세박자가 만들어갈 커뮤니티에 대한 홍보를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담당 지역 내 청소년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 지역 청소년과의 첫 연결을 시도로 울산 지역에 직접 방문해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는 강연을 울산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팀은 띵두라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틀을 잡을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하나씩 만들어갔습니다. 이어서 이재우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활동 결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드릴 이재우 운이입니다. 일단은 먼저 활동 결과부터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커뮤니티 수는 총 3개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했고요. 권역별로 지금 형성을 했는데 일단 지금은 카카오톡방을 활용하여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세종, 충청, 울산, 영남권을 일단 묶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약 20개의 청소년 청년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커뮤니티 내부에서 진행하는 활동도 총 2회의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과 방향성입니다. 일단 저희의 주요 목표는 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커뮤니티 전국 확대, 지부별 행사 개최, 청소년 거점구역 매핑 등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커뮤니티 전국 확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세종, 영남 외에 다양한 지역 내 청소년 커뮤니티 형성을 통해 띵드 커뮤니티를 확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을 포함한 다양한 좀 지역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부별 행사 개최인데요. 각 지부 내 약 3회 이상 활동 진행 및 지부별 행사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 등을 통해서 각 지부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는 청소년 활동 관련 사업이나 또는 후원을 통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청소년 거점 구역 매핑인데요. 전국 여러 청소년 활동 거점 구역 및 커뮤니티의 위치를 볼 수 있는 전국 청소년 활동 지도 제작과 배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한 기대 효과로는 최대 규모 청소년 커뮤니티 구축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다양한 청소년 및 청소년 활동가가 모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최대 규모의 커뮤니티가 구축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원활한 교류 및 소통입니다. 청소년과 청소년 기관 및 활동가의 소통 어려움이 해소되고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맞춤형 청소년 활동 제공인데요. 청소년들의 니즈를 파악하여서 직접 그 조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책과 프로그램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저희 세박자 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담인식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한 아몬드 봉봉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 프로젝트의 성과를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리더 3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심리 검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1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1차 프로젝트를 조금 보완하여 2차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정서 지도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던 도중에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청소년의 사업들을 만나게 되었고 청소년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청소년 기관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어 청소년 기관에 대한 홍보와 프로그램의 홍보를 목표로 최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로 및 정서 프로그램에 접할 기회가 제대로 열려있지 않은 청소년과 현재 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5가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안내문보다는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하고 간단한 종이접기나 게임 혹은 청소년이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글을 준비하여 가독성을 고려하였습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청소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라디오처럼 사연을 접수하고 상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까지 흥미를 고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꾸준한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과 비용에 대해서 고려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관을 선택할 때는 시간과 지원 방법, 그리고 채택 후에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고려하였습니다. 3가지를 고려하여 대구교육청을 통해서 제안을 정책하자고 결정하였습니다. 정책 제안은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향, 기대 효과 3가지를 나눠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실행하고 있는 요즘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시험에 부담 없이 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에 주력하는 학기로 2016년에 전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유학기제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외 청소년 기관에서 진로 활동이나 상담을 받는 청소년이 드물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 교육, 직업, 체험 및 문화활동, 무료 건강검진 등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사이버 1388 청소년 상담센터에서는 웹 심리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현황으로 적었습니다. 또한 진로 체험의 경우 청소년 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청소년 상담의 목적이 경제, 사회적, 심리적 위험에 처한 청소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을 잘 모르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넓은 홍보 대상과 가독성, 참여성, 접근성, 장기성을 고려하여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을 통해서 청소년 기관의 홍보를 통해 기관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회를 넓혀주고 맞춤형 수업이 강조되는 현 시대에 청소년과 학교 기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랬습니다. 혁신 리더 3기로 활동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도움과 피드백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펴봐요 지역사회, 해봐요 청소년 활동, 청소년 정책부대 부산, 대구, 서울 관악팀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진행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 활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청소년을 만나 축제를 함께 기획, 운영, 진행도 해보고 정책 한마당 토크 콘서트를 운영해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을 예산을 확보해 사업으로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의회 의원님과 함께 조례도 제정을 해보고 1억 청소년 참여 예산을 운영도 해보고 지역사회 자율형 청소년 봉사활동 네트워크 등을 운영하며 흥미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사회적 지지와 환대, 성취감 등이 좋아 시작한 청소년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대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강연, 경진대회 심사, 사업자료 심의 등을 통해서 경제적 이윤을 취득하게 된 저는 평범함 속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는 감사함에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오랜 시간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며 청소년이 발굴한 정책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일이 생각보다 금방 끝나는구나. 이들이 그저 지역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고 하는 이유로 정책을 발굴하고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을 텐데 난 이들의 의견에 몇 자 반대 의견을 적었다는 이유로 돈을 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커졌습니다. 특히 제 주변에는 청소년 활동을 통해 실효적인 결과물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아쉬움과 매번 활동이 부수적인 요소로만 강조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하면서 정말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고 우리는 여러 이유로 때론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 누구보다 청소년 활동을 좋아하던 이들과 함께 활동의 본질에 대해 고민해보고 정책을 발굴하는 자율형 청소년 정책 싱크탱크를 만들어보고자 결심했고 2020년 대구, 부산이 구성, 2021년 서울, 관악이 함께하며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청소년 정책부대는 대구, 부산 청소년이 모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생각을 나누는 발간서를 1, 2탄을 배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비대면 교류 활동, 교육 등을 진행하며 나름대로의 활동을 인정받았습니다. 혁신 리더에서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되고 지역 공모전 사업에서도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활동이 정말 실효적인 걸까? 결국 기존에 무수히 반복되는 청소년 활동 중 하나의 정책을 몇 건 제안했고 교류에는 몇 번 했고 성과의 도출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외적인 결과물을 봤을 때는 작년 청소년 정책부대 활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발간한 책자는 여성가족부, 마을교육공동체, 부산시의회, 지역주민 등에게 배포하며 청소년 정책부대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한 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무엇인가를 끝냈다는 나만의 기쁨으로 어쩌면 진로 직업 분야와 더 이상 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소중한 인연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 청소년 정책부대 구성원 인원을 더욱 줄였습니다. 매달 회의를 하며 청소년 정책부대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고 나아가기보다는 올해 새롭게 선발된 공동대표인 박상민 군을 중심으로 보다 자율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움직여왔습니다. 그 결과 정책을 발굴하며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활동을 하는 본질적인 목적에 대한 고민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향성을 잡고 우리가 이 활동을 하고 있는 본질에 대해 집중해봤습니다. 청소년 활동과 나라는 다소 추상적인 주제에 우리의 활동을 기록해봤습니다. 정책 발굴 안 할 것 같아서 좋을 줄 알았는데 더 복잡한 거 한다고 싫어하는 구성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청소년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이 활동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 모집 및 평소 청소년 활동을 했고 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지도사, 청소년 등 30명의 이야기를 함께 모았습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글도 작성해봤습니다. 그토록 소심했던 저이기에 청소년 활동과 정치적 세력은 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색달랐습니다. 청소년 정책부대 구성원 중 원하는 사람들이 PPT와 같이 글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 중인 청소년 정책 시행 계획을 살펴보고 사견일지라도 우리의 시각에서 정책을 담아보고자 이야기를 나눴고 11월부터 일주일에 2, 3회 오후 10시부터 오전 1시까지 약 3시간가량 스터디를 가지며 정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6차 청소년 기본계획을 비롯해 수없이 발굴 진행되는 연구과제의 우수성,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 매년 달성하는 지자체 청소년 시행계획의 성과지표는 100%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데 청소년의 삶은 과연 나아지고 있을지 말이지요. 지금도 조은진, 박상민, 우승현, 윤선재, 신미리, 박의진, 고도희는 계속 이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또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 부산팀은 이러한 활동들을 담아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연장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예산 300만 원 중 180만 원 가량을 이용해 책자를 발간하고 작년보다는 우리가 이 활동을 하게 된 본질에 대해 집중하며 지속 가능한 청소년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부대 대구팀은 청소년과 상생하는 누로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청소년 활동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멈춤이 지속될수록 두려움과 압박이 가득했던 올 한 해 우리 나름의 방식대로 상황을 이겨내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중입니다. 대구팀은 지역이 원하는 활동의 주체로 움직여보자라는 생각으로 지역 청소년들이 원하는 활동을 찾아 공유하고 활동을 직접 기획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로 언택트 토크 콘서트, 아무 말 대잔치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친구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까? 지역 청소년들에게 궁금한 내용을 묻고 인터뷰도 함께 진행해 설문지도 제작하였습니다. 지역 청소년의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 대구 청소년들의 관심사는 청소년 봉사활동 의무제와 위드 코로나 시대 청소년 봉사활동의 변화였습니다. 11월 27일 언택트 토크 콘서트를 위한 대본, 스튜디오, 패널 섭외와 홍보가 진행되었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청소년이 직접 편집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청소년 정책부대 대구팀은 스스로에게 주인이 되는 청소년 정책부대, 청소년 개개인마다 다른 역량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누는 크로스 재능 기부 활동, 한 가지 주제를 정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지역 정책에 관해서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자체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정책부대 서울관악팀으로 함께하고 있는 청소년과 나눔하기를 좋아하는 곰탈사오입니다. 저는 특성화고에 재학할 당시 학과 특성을 살린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능 나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역사회 축제나 박람회에서 부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면서 다양한 청소년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처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저처럼 즐거운 활동 기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전문적으로 청소년에 대해 공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특성상 청소년 활동에 관심 없고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많았기에 청소년 활동을 이어오면서 생긴 바람 중 하나는 지역사회 청소년들과 주체적이고 재미있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진행된 청소년 정책부대 책자를 보고 청소년 정책부대라면 지역 청소년들도 자유롭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관악을 중심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디자인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로 청소년 활동을 해보지 못했던, 관심이 없었던 청소년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전국 베이비박스 1호가 있는 관악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정기회의와 2차례 부산 정책부대의 소금과 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기회의 때마다 하나의 청소년 활동을 소개하였고 문제 발굴팀과 홍보팀으로 나눠 팀별 모임을 가지며 차근차근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 정책부대 관악팀 17명이 활동 수료를 하였으며 참여 청소년 주체로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학교 컨테크 키트 나눔, 캠페인 카드 뉴스 및 동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실 텐데요. 이거는 저희 청소년 정책부대 관악팀의 활동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미혼모 팔찌를 만든 소감은 이제 이것을 참여해서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뜻깊었고 이제 저와 비슷한 나이대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고 이제 어린분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주의하고 경각심을 갖고 이제 팔찌를 보고 이제 방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관악구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어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그리고 여성 청소년들과 미혼모에게도 이 봉사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네, 화이팅! 청소년 정책부대 관악팀은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학교 2곳의 청소년 미혼모 예방 키트를 나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활동에 이어 청소년 활동에 대해 더 알아보고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며 청소년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정책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부대 부산, 대구, 서울 관악팀은 사실 모두 다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청소년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맞춤형 문제를 발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정책부대는 다음과 같은 교류 활동과 또 언택트 교육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면으로도 서울팀과 부산팀은 만나 우리가 이 청소년 정책부대를 왜 시작하게 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고 특히 연속 프로젝트로 함께하고 있는 저와 누루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과연 우리가 이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 정책부대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청소년 정책부대는 혁신 모델은 아닙니다. 사실 지역에서 누구나 운영할 수 있고 지역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정책부대 부산, 대구, 서울 관악팀의 활동보다는 앞서 보여드린 사람들의 이야기, 앞서 보여드린 사람 개개인의 초점을 더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청소년 정책부대 활동을 하면서 사람의 중요성을 느꼈고 이 청소년 정책부대가 지속 가능한 청소년 활동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는 청소년 정책부대가
지속 가능한 청소년 활동의 모델이 되기보다는 청소년 정책부대 구성원들이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청소년 활동의 주체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정책부대 부산, 대구, 서울 관악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혁신리더 2기 3명이 모여서 저희 꿀팀 모아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는데요. 꿀팀 모아 프로젝트는 온 혁신리더 통틀어서 제일 젊은 조직입니다. 3명의 20대 초반의 청소년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었는데요. 저희의 2021년도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저희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배경 및 소개를 알려드릴 거고요. 거기에 이제 기존 계획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추진 내용이랑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인 마냥 저희가 변경사항이 조금 있어서 그거에 관해서 설명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프로젝트의 영향력 및 네트워킹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이제 네 번째로는 저희 프로젝트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Q&A로 준비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영상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의 1기 프로젝트는 청소년 자립 지원이 주제였습니다. 저희가 총 4명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당 각 하나씩의 그런 청소년 자립 파트를 받아서 한 명은 뭐 직업, 한 명은 스피치, 그리고 한 명은 힐링, 그리고 한 명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같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을지 관련한 저희가 알아두면 쓸데있는 생존 전략 멘토링에서 알쓸생맨으로 저희가 했었는데요. 두 번째는 저희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도 조금 줄고 그리고 시간 같은 부분도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3명이서 하나의 주제로 하기로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는 1기 때 직업, 스피치, 힐링, 돈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저희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특성화고 학생들이죠. 그러니까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자립에서는 대학교를 가는 것도 자립일 수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것이 자립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진로 멘토링과 취업과 노동에 집중해서 진정한 자립 지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금전적으로서의 자립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저희 기존 계획 프로젝트 3가지인데요. 저희는 첫 번째로 진로 콘서트를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고 1기 때도 그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항상 본인의 그런 청소년들의 고민 1순위가 진로 아니면 인간관계, 친구관계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청소년들에게 더 다양한 진로가 있는지 그런 고민 끝에 진로 콘서트를 개최를 하면은 청소년들에게 더 다양한 직업을 안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진로 콘서트 개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 관련 홍보였는데요. 사실 진로 관련 콘텐츠가 많기는 많지만 뭔가 청소년의 입장에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희 눈에서도 조금 어렵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변리사라고 한다면 뭐 특허, 뭐 선행기술 뭐 이런 건데 이런 어려운 단어들은 아무래도 청소년분들은 잘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청소년의 시각에 맞춘 그런 진로 관련 홍보 콘텐츠를 만들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특성화고 캠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우울하시죠? 사실 제일 많이 우울한 거는 10대, 20대 층에서 가장 큰 코로나 블루, 우울감이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즐겁게 재미있는 캠프를 가서 이제 즐겁게 코로나 블루도 퇴치하고 그리고 취업 및 진로 역량 강화죠. 제일 중요한 취업 및 진로 역량 강화를 하고 그리고 노동교육을 진행하는 특성화고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기존 계획이 어떻게 변경되셨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의 추진 내용이랑 변경 사항입니다. 뭔가 조금 바뀌시지 않으셨나요? 저희는 총 3가지였고요. 그대로 3가지로 갔는데 아무래도 진로 콘서트가 수도권에는 코로나가 4단계여서 조금 이렇게 콘서트 같은 그런 게 조금 대면 활동이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진로 멘토링으로 바꾸었거든요. 어쨌든 저희의 목표는
그렇게 금전적인 자립 지원이고 어쨌든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3명 1대1 대상으로 취업과 진학을 위한 1대1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는 다음 페이지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진로 관련 홍보였죠. 진로 관련 홍보도 저희가 여러 고민 끝에 결정이 내려서 이러한 성과를 보여드렸는데요. 진로 관련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를 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서강대학교랑 한국외국어대학교 MBN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특성화고등학교를 홍보하고 청소년들에게 더 다양한 진로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너무 국한되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진로가 더 넓고 다양하다를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홍보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특성화고등학교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취업 및 진학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교육을 진행하였는데요. 저희 3가지 사업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 프로젝트죠. 진로 멘토링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총 3명, 20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대학 입시나 아니면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다른 분들보다 그래도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면접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 교수님과의 그런 면접 질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학을 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요. 일단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를 다니고 있는 신이는 이제 당연히 진학 멘토링을 담당했죠. 그래서 이번에 부천대학교 미용 관련 학과에 멘티가 합격했고요. 추가적으로 한성대학교도 합격했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고치고인데요. 저는 이제 특허정보진흥센터를 다니고 있어서 고졸 취업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제 멘티는 이제 보험사로 매우 유명한 A+에셋 사무직에 합격하였는데요. 지금도 근무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더욱더 어느 부분에서 더 도와줘야 되는지 직장생활 초기 같은 부분에서 그런 선배분들이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벨라가 이제 주임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신영증권 창구직에 합격할 수 있도록 1대1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의 기준에서는 되게 괜찮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본다면 저희 이런 체계적인 개인별 진로 정보 및 로드맵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몇 학년부터 몇 학년, 이 시기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어떤 것을 주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저희는 알려드렸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청소년의 삶에 깊숙하게 파고들고 청소년이 어떤 형태로 생활하는지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저희가 이런 개별적인 로드맵이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청소년들을 하나하나 1대1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들의 삶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상세한 이런 개인별 진로 정보 및 로드맵을 제공해서 이러한 좋은 아웃풋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는 진로 홍보죠. 홍보 컨텐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에 서강학보 기사에 드디어 실렸습니다. 특성화고 관련된 기사가 실렸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서강학보 검색하셔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랑 특성화고 관련된 인터뷰를 하고 추가적으로 MBN 기자님과 관련 인터뷰도 진행 완료되었는데요. 이 기사들은 12월 도중 나온다고 하니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해 주시면 바로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가장 예산이 크고 저희가 정말 이슈가 되었던 특성화고등학교 캠프입니다. 네, 사실 여기서 제일 놀라웠던 건 그저 만족도죠. 만족도가 95%, 97% 청소년들에게서 나온 만족도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저희는 20대 초반이라고 했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상하수직적인 관계에 정말 안 좋아하고 청소년들과 직접 그런 캠프를 기획하고 만들면서 이런 높은 그런 만족도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로 남해안 캠프를 진행하였는데요. 남해안 캠프의 목적은 코로나 블루, 그런 코로나의 우울함이 10대들한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해남에 가서 해수욕도 하고 그리고 교육부의 노무사분들과 소규모 노동교육이거든요.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건 이제 한 그룹의 노무사 교육이었는데요. 사실 노무사 교육, 노동교육 이러면은 너무 어렵다. 근로기준법은 뭘까? 주 45시간? 52시간?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야간 근로수당? 그런 건 뭘까라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교육은 막 강당에 애들을 쫙 앉히고 강당 위에 노무사분 한 분 올라오셔서 이건 뭐 이렇습니다. 저건 뭐 저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 정말 실효성이 없는 노동교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이제 곧 취업을 할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 그룹을 해서 어떤 식으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뭐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인지 그것에 관한 사례는 무엇인지 만약에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규모 그룹에서만 해결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많은 노무사분들을 초대해서 소규모 노동교육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해남 해수욕장이 있었기 때문에 97%의 높은 그런 청소년분들의 만족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보령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보령 캠프에서는 이제 보령 코로나 블루 퇴치를 위해서 보령 관광지 방문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교육을 했다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노동조합인 거죠. 사실 노동조합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노동조합은 뭔지, 노동조합은 왜 가입해야 되는지, 노동조합이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노동조합에도 정말 종류가 많잖아요. 뭐 한국노총도 있고, 뭐 땡땡노총,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노총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노동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으로 어떠한 이익을 볼 수 있는지와 같이 노동교육에 대한 제일 중점인 부분은 아무래도 노동조합이기 때문이니까 여기 담당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강사분과 노동교육과 그리고 선배들의 이야기들도 매우 중요하죠. 선배분들의 취업 Q&A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그래서 네트워킹과 영향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금전적인 후원을 받았던 아무래도 캠프 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리고 애초에 3명이서 막 몇백 명씩 되는 청소년분들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민주노총이라는 노동조합과 함께 네트워킹을 하였고요. 또한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도 관련된 컨텐츠가 많고 또한 인력이나 저희보다 더욱더 전문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자문을 구하거나 아니면 캠프를 같이 진행하는 데 중심을 두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한 노동법률사무소 새벽분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만약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노동 관련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관련 질문들이 있었을 때 사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전문적인 자문을 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법률사무소 새벽분들과 네트워킹을 맺었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특성화고등학교 권리연합회와 네트워킹을 맺으면서 더욱더 긴밀한 협약을 맺어왔고요. 그리고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서도 후원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프로젝트의 미래 방향성도 정말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말했던 거는 정말 괜찮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 또 정말 중요하잖아요. 사실 저희의 가장 큰 첫 번째 목표는 인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언론이나 뭐 대학교 학보나 이런 거에 이제 최대한 요청을 드려서 저희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러면 인지도를 높여서 과연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해보면 저희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와 아니면 변호사협회 분들과 네트워킹을 하여서 더욱더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사실 청소년 노동 관련해서는 취업도 있지만 아르바이트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직접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나 변호사협회와 네트워킹을 맺어서 더욱더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전문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자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싶습니다. 그럼 이후에 마지막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를 함께 보시자면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진로 자립 지원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꿀팁 모아라는 것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많은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Q&A는 넘어가고요. 청소년이 진로를 자립할 수 있게 안전한 노동과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게가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20대 초반들의 뜨거운 열정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랑! 네, 오늘 혁신리더 모아 3기 성과 발표의 발표자 비선실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00만 유튜버라고 쓰고 유튜버 새내기라고 읽는 저희의 이야기는 그림 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 목표 한번 가려고요. 11월 14일 늘봄 실세 송화 호리의 올랑촐랑 이야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00만 유튜버 올랑촐랑은 올랑촐랑에 대해 소개하고 진행 성과, 그리고 개선 현황, 추진 계획,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텐데요. 저희는 사실 사는 곳, 나이,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공통점이 없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청소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이곳 혁신리더 모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올랑촐랑에 대해 먼저 소개해드려야겠죠. 올랑촐랑이라는 뜻은 올랑올랑이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순 우리말과 청소년을 합해서 청소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유튜브 채널이라는 뜻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1020 컨텐츠를 생산함으로써 1020 트렌드를 더 나아가 3040 트렌드까지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사실 꿈은 크게 가져야 깨져도 크다고 하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는 이번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업로드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저희는 기념일 알림이, 세대 차이 격파 컨텐츠, 유튜브 제작기 등의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만났었는데요. 저희는 편집자도 없이 돈도 없이 도대체 뭘 가지고 올랑촐랑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다짐합니다. 올랑촐랑 유튜브 반드시 성공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총 12개의 업로드를 완성을 시켰고요. 이 업로드를 위해서 저희는 끝이 없는 메비우스의 회의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회의하고 그 끝에 바로 카드뉴스랑 여러 가지 포스터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SNS 채널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올랑촐랑을 알려나갔습니다. 우리의 끝이 없는 회의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네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올랑촐랑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오늘 무슨 날이게 그리고 올랑촐랑 그리고 라떼는 마리아 컨텐츠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6개월간의 그런 유튜브의 이렇게 영상별 노출수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그랬더니 오늘 무슨 날이게 곁담 때문에 헤어지기 5초 전 컨텐츠가 노출수가 1300으로 가장 많았고 여기 많이 상위 랭크된 친구들을 보면 남자친구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청소년이 클릭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영상별 조회수를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시작된 인터뷰 컨텐츠가 상위 랭크된 게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라고 저희가 유튜브에 검색을 하게 되면 7번째에 뜨게 되는 저희 포리의 영상 다음에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남자친구 관련된 컨텐츠가 많이 랭크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저희가 12개의 컨텐츠를 업로드하면서 참 많은 곳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그리고 시립마포청소년센터, 수지청소년문화의 집, 그리고 청소년활동진흥원 이 모든 곳들 다들 들숨에 행복하시고 날숨에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에 저희 비선실세 결초보은 인터뷰 컨텐츠에 다시 한번 이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혁신리더 모아 그리고 올랑촐랑과 함께 청소년의 새 혁신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올랑촐랑 유튜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6개월간의 저희 전체 모든 영상을 살펴보다가 제가 밤새서 살펴보다가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혔어요. 그렇게 준비한 올랑촐랑의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리예요. 안녕하세요. 늘봄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랑촐랑 막내 송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랑촐랑의 비선 실세입니다. 일단 올랑촐랑 우리 에너지 있고 영한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이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요. 처음 그 혁신 리더가 됐던 그 감동과 지금까지 그래도 쭉 이어져서 활동했다는 거 그 자체부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혁신 리더는 제 개인적인 역량 개발에 굉장히 지대한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좀 평소 눈여겨보았던 이런 유튜브 활동, 유튜버로서 좀 이런 거 경험해보고 그리고 저는 우리 올랑촐랑, 사랑하는 올랑촐랑 멤버들 만난 게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영상도 실제로 만들어보고 무엇보다 좋은 팀원들과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다른 분야에 있다가 이 분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고민 많았던 시기에 우리 꼬리랑 늘봄이랑 송아 전부가 응원을 해주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 주셨다는 게 저는 가장 큰 혁신 리더에서 좋았던 점이 아닐까 싶어요. 유튜브 운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뭐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영상 업로드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해줘서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를 좀 깨달았죠. 그래도 우리가 인터뷰라는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또 뭔가 빵 터져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혁신 리더 모아 3기에 총 3팀이 있는데 나머지 2팀이랑은 약간 운영 결과라던가 이런 성과에 대해서 같이 좀 협업한 게 없어서 약간 같이 협업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올랑졸랑뿐만이 아니라 혁신 리더 안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들이 1년이 지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해서 뭔가 작지만 꾸준하게 이어져야지 뭔가 좀 더 큰 변화 아니면은 미비하더라도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1년을 회고하면은 수시로 회의하고 서로 피드백하고 그리고 되게 추진력이 있게 좀 빠르게 활동이 진행이 돼서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고요. 그리고 굉장히 알차고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저희 올랑졸랑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 리더 모아 3기도 잘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올랑졸랑 만든 영상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엄청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번 마지막은 그냥 약간 정리하는 기분이에요. 1년 동안 무엇을 했고 끝이라기보다는 그냥 언제든지 함께하고 같이 뭔가를 해주고 동기부여를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은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건 다음을 위한 부여한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년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은 올랑졸랑 유튜브를 계속 운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올랑졸랑 때려치고 싶었던 적 1번 있다 2번 없다 하나 둘 셋 1번! 자 민원주세 여러분들이 힘이 많이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소리 아는 남자 아는 여자 오세요. 애정합니다. 올랑졸랑. 이렇게 부족한 저를 팀원으로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열정 가득 실세 그리고 귀여운 복장 늘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 성실 착한 뿌리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그리고 혼자서라면 못 해봤을 일들을 우리 올랑졸랑 팀원분들이랑 함께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훈이훈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조금 내려놔라 편하게 해라. 저는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혹시 올랑졸랑의 비서 실세 아니세요? 라고 하면 바로 감독 바로 감독 해를 뗄 겁니다. 이게 담당자분은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아직 하고 싶은 거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서로의 최선을 모아가지고 좋은 결과를 더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서울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게 올랑졸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영상 어떠셨나요? 마지막이 아닌 것 같죠? 사실 저희가 시나리오부터 무슨 연출, 이 모든 계획들도 가장 큰 문제긴 문제였지만 촬영 장비, 장소, 편집을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가 창궐하던 그때 모든 기관에 문이 닫혀서 정신이 아득해진 그때 이렇게 열심히 만든 유튜브 콘텐츠들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매일 회의하고 고민해 본 끝에 저희는 조금 더 구독자의 대상을 연령층을 다양화시키고 이 연령층이 다양해진 것에 따라 콘텐츠를 조금 더 열심히 만들어 봐야겠다. 그리고 누가 봐도 반드시 클릭하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제목과 해시태그를 통해서 우주의 힘을 모아 조회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편집 방법과 편집 인원을 분산시켜서 부담을 조금 더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새롭게 4인 4색 인터뷰를 통해서 찾아뵙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올초글장을 통해서 올랑촐랑의 조금 더 솔직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와 라떼는 컨텐츠에 서로 이렇게 청지사들 그리고 청소년들과 직접 함께 해보는 세대 차이 격파 컨텐츠들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올랑촐랑은 미디어 컨텐츠 여러분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사실 저희가 유튜버들을 저희 가치관에 맞는 분들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전문적인 유튜버분들의 좋은 이런 방향성을 따라잡고 저희 올랑촐랑도 전문성을 겸비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앞으로도 월 2회 정기적인 업로드를 지금 남은 컨텐츠들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유튜브 운영 역량을 개발하고 이용자의 핵심 요구를 파악해서 신규 컨텐츠들 여러 가지 만들고 아직 올랑촐랑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혁신 리더의 이야기들 그리고 혁신 리더와 함께하는 청지사분들의 이야기까지 담아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 올랑촐랑은 유튜버, 미디어 콘텐츠, 기록물, 영상물 기록물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 및 확장 가능성이 많이 띄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대상 관련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서로 조금 더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연속 프로젝트로 끊임없이 모아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모아, 맨 오브 액션 활동가라는 말이죠. 그 올랑촐랑을 진행하면서 맨 오브 액션 그 자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랑촐랑을 포함해서 앞선 4팀 모두 다 전부 다 고생하셨던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올랑촐랑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5팀의 프로젝트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혁신 리더 5팀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게 프로젝트에 임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로 대중평가 URL을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 한 팀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지금부터 10분간 진행되며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현장 평가단 여러분들도 평가 결과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가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이제 평가를 해주시고 계실 텐데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원장님께서는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궁금한데 혹시 간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소리 나가고 있죠? 예, 일단 너무 진지하게 1년 동안 어려운 상황에서 활동하신 거 잘 봤고 재밌게 들었고 또 여러 가지 상상력을 넓혀주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또 재밌게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앞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들도 많이 보여주셔서 그런 점들이 또 좋게 느껴졌고요. 또 오늘 아마도 이제 우리가 작년은 코로나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올해는 이미 이제 1년 동안의 경험이 축적이 돼서 나름대로 이게 연초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들은 다 준비가 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리고 계획된 대로 못 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계획된 대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안 된 것도 좋을 수도 있죠. 왜냐면 좋지 않은 계획을 무작정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획된 대로 하신 팀도 참 잘하셨고 계획을 바꾸신 팀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 1년 활동하신 분들도 계시고 2년 활동하신 분들도 계신데 1년의 성과로서 굉장한 성과를 보여주신 것 같고 2년의 성과의 그 멋진 그 성과를 보여주신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예, 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똑같은 상을 받을 수 있으면 딱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지금 열심히 지금 투표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말을 함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함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뭐 어느 팀이 뭐가 잘했고 못했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히 하셨고 열심히 하신 것 그래서 엄청난 자산이 되셨을 것 같아서 상을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이미 다 상을 받으신 거다. 그리고 전 마음으로 오늘 드릴 수 있는 상 이상의 상을 듬뿍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지금도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심사 결과는 그 5분 뒤에 모든 내용을 취합해서 12시에 유튜브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투표 계속 진행해 주시고요. 2021년 한 해 동안 진행된 혁신리더 5개 팀의 프로젝트 결과물과 영향력이 지금 당장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리더가 심은 작은 씨앗이 언젠가는 꽃이 되어 향기를 내고 청소년 현장 곳곳에 널리 퍼지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1년간의 혁신리더 노력과 끝을 담은 우리 혁신리더 성과 보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